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과 정치권에서 원자력 잠수함 건조 논의가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미국과 주변국의 동의도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건조를 결심하고 미국과 주변국이 이를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미답의 영역인 함정용 원자로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함정용 원자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함정용 원자로 기술의 95%를 보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소형 원자로 스마트와 스마트-P 개발 경험과 원자력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구성 등이 95% 기술의 밑바탕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스마트-P 원자로 작년 9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는 스마트 원전 건설 전 상세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국산 기술로 개발한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를 사우디로 수출하는 계약입니다. 스마트는 시스템 인티그레이티드 마듈러 어드밴스드 리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사우디 수출 스마트는 열출력이 상용 원전의 14분의 1인 100MW로 인구 10만 명의 소규모 도시의 전력을 공급하고 횟수를 담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마트 1기당 건설비는 1조 원 미만인데 국내 상용 원전 건설비는 1기당 4조 원에 육박합니다. 스마트-P는 스마트 원자로의 기술 검증을 위해 원래 규모의 5분의 1로 축소한 실중형 가압수형 경수로 모델입니다. 열출력은 65MW입니다. 2002년 원자력연구원의 사업단이 꾸려졌고 2006년 2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이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스마트-P는 빛을 못 봤습니다. 이 스마트-P를 두고 국내외에서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단 원천 기술이 러시아 OKBM사의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입니다. 열출력 65MW의 소형 원자로라면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에는 모자라도 공격 원자력 잠수함에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스마트-P를 완성했다고 해도 곧바로 잠수함에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함정용에 최적화된 함정용 원자로로 제작해야 합니다. 소형 원자로를 함정용으로 설계 변경하는 일은 원자로를 설계, 제작하는 일보다 수월합니다. 원자력 추진 초대형 선박 구상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로 움직이는 초대형 고속 컨테이너선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배후 지원으로 컨테이너 선박의 고유 안절로 개념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고유 안절로는 열출력 300MW급입니다. 335m 길이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원자로 2기로 끈다는 구성입니다. 소형 원자로에서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로 가는 중간 단계까지 가본 것입니다. 몇 년 전엔 초대형 쇠빙 LNG 탱크 선박을 원자로로 움직이게 하자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막아서는 바람의 구상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원자력 잠수함 비밀사업 단장을 맡았던 문근식 예비역 해군 대령은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할 수 있는 20% 미만 농축 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 판매된다며 핵미사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북한 핵을 방어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일을 주변국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와 스마트-P 원자력 추진 선박 연구의 주역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 원자로 기본 설계 마무리 사실상 핵잠수함용 원자로 제작 완성. 원자력연구소는 이미 2004년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10월 6일 저녁 김시환 글로벌 원자력 전략연구소장은 한양대 공대 강의를 마치고 집이 있는 대전으로 가는 도중 기자와 만났다. 김 박사는 기본 설계를 마쳤다는 것은 추진기관의 자재를 발주해 원자로를 건설하기 직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과거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책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1970년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미국 렌셀로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미발 코겐 윌콕스에서 핵연료를 설계했고
글로벌 원자로 제작업체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에서 원자로 설계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1984년 비국 후 미북 간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시작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7년간 경수로 해결료 설계 국산화 사업 책임자로 사업을 성공시켰다. 김 박사는 1991년 원자력연구소 차세대 원자로 개발 책임자로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상용과 잠수함용 추진기관 개발을 총괄 지휘했다. 원전 선진국들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열풍. 김시원 박사는 스마트 원자로로 대표되는 우리의 소형, 중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사를 알아야 핵잠용 원자료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1991년 9월 한국원자력연구소 신형원자로 해결료 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한 김 박사는 부임 직후 신형원전로 개발부를 설립하고 신형원전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김 박사는 신형원전로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을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아 1990년부터 스터디에 착수했다. 1991년 9월부터는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형 신형원전로 개발 과제를 수주 받아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의 신형원자로 개발 동향과 설계 개념을 연구했다. 1992년 6월 정부는 차세대 경수로 개발 사업을 정부의 G7 과제로 정하고 차세대 대형원자로형으로 개량형 PWR을 결정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한국형 표준원전에 대해 95% 이상 기술 자립을 한 나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대형 상업용 원자로 설계 자립을 위해 대형 원자로에만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은 문헌 조사와 기술 조사 등을 통해 중소형 경수로 개발이 시대의 대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989년부터 중동, 북아프리카 등 물부족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을 이용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려는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해왔던 것이다. 김 박사는 1991년부터 IAEA의 원자력 횟수 담수화 국제공동연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의 화력에너지를 이용한 세계 최대 용량의 해수담수 플랜트를 수출해 운영 중이었다. 김 박사는 1993년 두산중공업이 수출한 세계의 화력담수 플랜트 사진과 해수담수화용 중소형 원자로 개발 계획서를 들고 경제기획원 과학기술 예산담당 국장에게 해수담수화용 중소형 원자로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다며 신재인 원자력연구소장도 경제기획원 복도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려 담당 국장을 설득했다고 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1993년 해수담수화용 일체형 소형 원자로의 개념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IAEA는 산하 회원국들에게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원국들에게 일체형 원자로를 개발, 건설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원자력연구소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김 박사는 이때만 해도 중소형 원자로 개발 목적을 군사용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대형 원자로가 루프형으로 안전성이 낮았고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가 안전성은 물론 해수담수화용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시원 박사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6명으로 드림팀을 구성했다. 중소형 원자로 개발팀은 1994년 8월에 일체형 원자로 개념을 해수담수화용 원자로형으로 결정했다. 보통 원자로는 해결료를 넣는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이 분리돼 있는 데 비해 소형 가압경수로인 일체형 원자로는 핵중기 공급 계통, 즉 가압기, 증기발생기, 제어봉 구동장치, 주냉각제 펌프 등 주기기가 노심과 동일한 압력용기에 설치되기 때문에 일체형이라 불린다. 일체형 원자로는 이런 설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원자로에 비해 사고 가능성이 10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개발 목적은 인구 10만인 도시에 전기와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자로의 열출력을 330MWT로 결정하고 열출력의 90%를 전기 생산에 사용해 전기 9만 퀴를 생산하고 나머지 10%를 해수담수화에 활용해 하루 4만 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게 개발 목표를 설정했다. 원잠 210척을 건조한 러시아를 낙점. 신재인 전 원자력연구소장은 기자에게 연구소장으로 부임하니 중소형 원자로 개발팀이 각국의 연구 상황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 협력 대상국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것을 보았다며 중소형 원자로는 담수용뿐만 아니라 결국 군사용으로 귀결되는
더 쉬어서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도 콘셉트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IAEA 회원국들 사이에는 원자력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중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그룹이 형성돼 상호 간 정보 교환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었다. 1988년 리비아의 가다피 원수가 270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베남 여객기 폭발 사건을 사주한 것으로 밝혀지자 IAEA는 중소형 원자로 그룹에서 리비아를 축출했고 한국이 이 틈을 타 어부지리로 그 자리에 들어갔다. 신재인 박사는 IAEA의 중소형 원자로 제작 회원국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원자로 제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고 군사적 목적으로 중소형 원자로를 제작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명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은 청와대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일찌감치 나섰으나 기술적 한계로 웨스팅하우스에 근무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등 기술적으로 안간 힘을 썼다고 한다. 일본은 1963년 원자력 개발 사업단을 설립해 소형 원자로 개발에 나섰고 1995년 일본 원자력 연구소가 전기 출력 100MW인 MRX를 개발해 심해잠수정에 탑재하는 데 성공했다. 무스 상선에는 루프형 함정용 원자로를 개발, 탑재해 우라늄 4.2kg으로 82,000km를 항해하는 데 성공했다. 김시환 박사는 일본은 현재 심해 탐사 잠수정에 MRX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고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함정용 원자로는 항모로 심해 잠수정용 원자로는 핵잠수함용으로 1년 이내에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담으로 일본의 MRX 개발에 맞춰 JAERI 관계자를 불렀는데 한국의 모일간디가 일본 핵잠수함 개발이라고 대문짝만 하게 쓰는 바람에 이후 일본과는 중소형 원자로 교류가 끊어졌다고 했다. 원자력 연구소 중소형 원자로 연구팀은 당시 미국보다 러시아를 선호했다. 미국은 중소형 원자로보다 대형 상업용 원전 제작에 한창이었고 러시아는 핵추진 잠수함을 201척이나 제작해 중소형 원자로 제작에 압도적으로 노하우가 많았다. 러시아의 소위 원자로의 콘셉트를 잡는 개념 설계를 배우기로 했다. 원자력 연구소 연구팀은 소련 붕괴 직후 1992년 1월 발족한 원자력부 산하기관인 쿠르차토프 원자력 연구소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김시환 박사는 구소련 시절인 1991년 한국과 러시아와 해결력기술 협력 추진 대표단장으로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들을 인솔하고 소련의 쿠르차토프 원자력 연구소 등을 방문했었다고 한다. 쿠르차토프 원자력 연구소는 1943년 군사 목적으로 모스크바에 설립된 연구소로 핵분열로, 핵융합로, 핵물리, 수소에너지 등을 연구했다. 이곳에는 연구로 플라즈마 실험장치, 핵융합장치 외의 원자력 잠수함 동력 시설이 있었다. 김 박사는 당시 러시아는 체제 변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다며 특히 여러 종류의 신형 원자로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혁신 개념을 가지는 소형 일체형 원자로가 가장 눈길을 끌어